제가 그 헌법 소원을 여러 건을 냈는데요. 네, 하나는 정신건강보건법 관련된 거고, 하나는 권리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냈습니다. 물론 각하는 됐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보건법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영장 없이 들어가서 주거 침입해서 잡아올 수 없는, 체포도 안 되고 압수수색도 안 되거든요. 법원에 구체적인 혐의가 있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이것이 이제 그보다 약한 법이 행정법입니다. 그보다 센 법이 행정법보다 센 법이 형법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법이 제일 하위법이에요. 그런데도 하위법이 헌법을 이겨버립니다. 이게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정신건강보건법,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보호자의 이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서 마음대로 구속을 시켜버리는 구속조항이거든요. 이게 정신건강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대화 의사소통 이상이 없고 법적인 의사를 피력하면요, 그렇죠, 정신병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아닌데, 멋대로 가족 가운의 어떤 재산 다툼, 1,000억 원이 있다, 이렇게 100억이 있다 이러면 불과 몇 억으로도 그렇죠, 사람 세상에 살아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모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주변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사람에서 돈 주기로 하고 공모를 하면 꼼짝없이 가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완전히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 정신병원 의사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정신병원 의사, 그렇죠, 범죄라는 게 세상에는 공무원이 범죄 안 저지를 것 같죠. 검사나 판사나 이렇게 아니면은 경찰이나 범죄 저지릅니다. 그래서 처벌받는 경우도 많아요. 경찰도 그렇고 정신병원 의사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 특정 누구를 언론에서 보도를 한 바에 의하면, 그래 정신병원에서도 환자의 성폭행이라든지, 그렇죠, 환자 인권 사각지대, 환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누가 합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살인 사건이 얼마든지 조용히 그냥 신분도 조회하지 않지, 그런 거 더한 범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대해서 등록되지 않은 정신병원 이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또 수시로 그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거나 외부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게 문제가 돼. 외출을 할 수 없다, 이것도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강제 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법에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놓고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나온다. 참 이상한 거죠. 재산관계로 들어간 사람이 70%입니다.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병원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어. 허락을 받아야만 나오고. 이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경범죄를 저지러 소란을 피웠다, 칼 들고 난동이다, 그러면 그건 현행범이죠. 현행범 자복하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법 처리 당하면 됩니다. 5천만 인구의 정신건강에 완전할 수가 없겠죠. 어떤 누구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서울시장, 행정기관의 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5천만 인구의 마음을 완전히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이상한 거 발견하면 곧바로 구속시키나요? 그게 정신병인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헌법은 과학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체계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물증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들이. 제가 여기서 좀 벗어나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투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을 모함하고 문서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알았을 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5천만 인구 한 사람이
말로써 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더 나아가서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짜로 소설로 만들어서 모함해서 한다면 그래서 수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법적인 합법적인 증거들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남의 집안 들어가서 쟤네 무슨 범죄했으니까 남의 집 계좌 뒤져봐라, 걔네 집안 들어가서 수색해봐라, 이거 가지고 되냐라는 겁니다. 안 되죠. 그거 잘못했다가 그 사람 해당 당사자 수사를 함부로 못하면 첩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계좌를 마음대로 뒤지거나 이거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가 그것에 해당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경찰관도 범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도 범법을 저지르면 안 되고 누가 합니까? 조폭이 이제 배후에 있어서 하네 사설 구급차 그러면 보통 보면 중고차 시장에서 이렇게 구급 차량 사가지고 이렇게 편법으로 등록하면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자영업자거든요. 사람 한 건당 얼마씩 받는 자영업자인데 병원에 데려다 주면 이렇게 112 구급대원 같은 경우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12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개인 병원에 환자가 언제든지 입원할 수 있는 개인 병원이 있다면 112 구급대원도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찰관 EPI에 가거나 어디를 특정 장소를 자기 집안과 벗어나서 멀리 외곽으로 데려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의 소지는 없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이제 해당 당사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될 경우, 입원해야 될 경우 적어도 응급적인 문제라면 응급실 가면 응급실은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응급실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응급 환자는 그냥 그렇게 119 부를 때는 보통 응급 환자들이 먼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로 가자 그러면 그 의사를 존중해서 경찰관에도 그 얘기를 통보하고 경찰관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112에 먼저 신고를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는지 112 구급 차량 차량 번호 또 사설 구급 차량은 그래도 뭐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도 정신 건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잡아가든지 가짜 번호판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억측이기를 바랍니다. 그 번호판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에게 그 사람 신분증, 사설 구급 차량, 119 구급대는 성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서 그래서 112에 먼저 등록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이름이 어디 실려가는 당사자가 못하면 보호자가 해야 되는데 실려가는 당사자라도 112에 그 사실을 통보를 하고 번호 차량에 대해서 이 부분에 사후에 연락을 할 수 없다. 휴대전화를 뺏긴 데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112에 녹음으로 남습니다. 112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재산관계로 들어간 사람 70%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짜고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0억 원 정도는 해볼 만한 거죠. 100억 원 정도. 불과 몇십억 원이라도 몇억 원에 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올바른 말만 하고 거짓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모해가지고 한 어떤 지적장애 소녀 이런 것들 정폭행을 하고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이것이 뉴스에 보도가 잘 나죠. 수시로 납니다.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성매에선가 보도에서 그렇죠. 여성생 부임한 여성생을 갖다 집단으로 막 강간하고 그래서 돌려가면서 그 사람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한 마을 전체가 공모하고 쉬쉬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 마을 사람 전체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공모해서 10사람 정도라도 공통된 증언을 하더라도 그렇죠. 무고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상대방 모여갖고 정신병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뭐 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리고 저 세상에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니까 뉴스에서 나왔더니 한 사람 속이기 위해서 뉴스에서 나섰어요. 카지노를 수백 명을 역할 대행을 불러가지고 수백 명을 카지노 전체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부자의 돈을 수십억 원을 뜯어냈더라. 이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규모가 크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속일 수 있다 없다.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과 모고도 얼마든지.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자칫하면 5천만 전체가 만약에 말로서만 그 사람을 갖다 고소를 할 수 있으면, 증거도 없이 고소를 할 수 있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말로 하면 나도 말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이 지어서 하면 나도 지어서 하면 나도 처벌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처벌이 있겠죠. 이게 문제가 돼. 함부로 남을 그렇게 고소하면, 그래서 그 증거도 없이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나 자신이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거가 또 어떤 경찰관이 증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최면은 이제 그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그 증거를 입증해야 돼. 판사가 판단 속에서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범죄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촉진하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그래서 이게 내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이게 상대방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강압이 일어나니까 딱 인정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법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일단 범죄를 나가 하라고 증거를 잡아 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함부로 이렇게 수사기관을 가고 인정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막 강요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마세요. 자칫하던 법에 걸리게 됩니다. 동네 사람이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이 말로써 그 사람을 투고하고 무고하고 이렇게 함부로 했을 때, 문서적으로 이제 고발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역으로 무고죄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뭐 자기가 처벌을 안 받는다면 얼마든지 꾸며내서라도 그 사람을 갖다 압박을 하거나 압박 수단으로 또는 해서 그렇게 오히려 범죄자들이 이건 잘하더라고. 그런 거 집단으로 만약에 누구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뉴스 보도에 나왔던 여성생을 막 성폭행하고 집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집단 범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냐 없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라도 다 선하지는 않다. 여러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이 다 증언은 진실이다. 아닙니다. 거짓이 얼마든 짜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카지노 역할 대행 수백 명을 불러서 역할 대행해갖고 한 사람 사기치기 위해서 뉴스 보도에 났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렇죠. 얼마든지 세상에는 거짓이 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기범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사람 동원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일부러 이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서 그 사람 천억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이라고 그러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로써 상대방을 갖다가 고소를 한다. 증거도 없이 이런 무고죄. 말로써 투고를 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내가 거꾸로 입장에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말로써 특정 누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수사기관 수사하세요 이러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내가 오히려 문서로 내가 그런 고발을 하면 무고죄에 걸리게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막 침뱉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동네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침을 뱉었다. 요새 이런 사건 많다면서요. 근데 침뱉었다 누구 침뱉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랬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서로서 이제 딱 해가지고 고발을 했다. 내가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거가 없이 함부로 저도 이렇게 그 주변에서 동네에서 이렇게 침뱉고 막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나갈 때마다 이렇게 위협적인 장소로 이렇게 서 있고 쓰레기 버려 나갈 때마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14년째 침뱉고요.
112에 대한 그 부분을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니 증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 따라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을 그 사람을 이렇게 침 뱉는 장면을 5건인가 찍어갖고 경찰청 사이트에도 올려놔. 네, 딱 도로에 침 뱉은 거 그것도 하나만 빼고 아침 저녁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듣기가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그래서 올려놨는데 그걸 딱 처벌을 그걸 하더라고요. 딱지 하나만 떼고 경찰서 이렇게 본청에도 올려놨는데 사이트에 처벌을 나머지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증거가 있어도 처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심증을 가지고 누구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경찰관 앞에서 이렇게 어떤 조서로서 문서로서 작성될 때 누구라고 이게 참 이게 난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남을 갖다가 말로써 그 사람을 갖다 누가 진멸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해버리면 이게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짜로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가짜로 거짓으로 꾸며내서 투고하거나 수사를 위협해갖고 털면 먼지 나온다 이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 함부로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탐문 수사 해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잡으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함부로 경찰관도 개인정보를 이렇게 뒤지다가 이렇게 계좌 뒤지고 큰일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정신건강 관련해서 제가 헌법 소원을 한번 냈고 그다음 권리금 관련해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권리금 문제도 택시 권리금이나 화물차 권리금은 자기 것 팔잖아요. 근데 식당은 남의 걸 파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의 권리금 재산을 이렇게 팔아라 말아라 또 임대해라 말아라 10년 보장한다만 이게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토이용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는 아니 그 서울 시내라든지 상가 같은 것인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국토이용의 법률은 국가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그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식당이 자기 것도 아닌데 국가가 그래서 사회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데 소유권과 관련된 그것을 국가가 또는 국가 공무원이 이렇게 원한을 넘어서서 이렇게 남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국회의원이 됐든 누구가 됐든 이게 정상적인 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남의 거를 파는 거 아니에요. 식당 권리금은 택시 권리금, 화물차 권리금 이건 자기 걸 판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영업 권리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양도 양수를 할 때 영업권을 인정해서 프리미엄 인정해주고 주식 가치를 쳐주거나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를 쳐주거나 그렇죠.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자기 걸 판단 말이에요. 그쪽에 그 사무실 임대한 사무실을 팔지는 않아요. 네, 그거 자체가 어이가 없는. 회사가 이걸 갖다가 영업을 하던 그 어떤 빌딩에 새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빌딩을 판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빌딩을 팔거나 사무실을 팔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권리금 제도를 남의 걸 팔아요. 남의 걸 팔고 국립김선단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약서에 국가가 강제로 명시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자체가 국가가 월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뭐 이렇게 권리 이 사람이 팔았는데 계약 당사자가 세입자다 상가다 식당이다 서로 간에 지네들이 주고받고 영업 계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니까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 그다음에 어떤 렌탈카나 뭐 이렇게 렌탈 해가지고 식당을 임대하나 사무실 임대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무실 임대에서도 다음 사람에 대해서 영업권 인수하면서 이 사무실을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주인의 소유권이 있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라고 식당은 근데 마음대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인데 남의 걸 팔아요. 남의 거를.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라는 거죠. 헌법소원 이거 냈는데 각하가 돼서 이거 너무 어이없는 부분이. 우리나라 소유권과 완전히 배치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네. 남의 걸 어떻게 팔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도 이게 계약서에 그 어느 정도 권리금이 명시가 돼가지고 그걸 집주인이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네끼리 서로 내 거 가지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법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상식을 벗어나고 있어요. 내 걸 가지고 지네 마음대로 서로 사고 팔더니 그래서 1억에 팔더니 그 돈은 나한테 1억에 내놔라고. 내가 왜 내놔야 되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갖다 내보내려면 1억을 줘야 된다는 거야.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내보내려고 그래. 또 다음 사람에게 또 1억에서 이제 권리금이 좀 불어나서 2억이 됐다. 그럼 2억을 갖고 내가 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그럼 이게 10억짜리인데 2억을 대출 담보 끼고 2억을 하면은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권리금이 명시가 돼 있으면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재산상의 손해가 입혀지는 경우잖아.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물어내야 된다는 거니. 내 걸 가지고 왜 지네끼리 서로 팔고더니 그것을 나한테 물어달라고. 난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말이 안 되죠. 내 물건을, 내 차를 가지고 지네끼리 서로 사고 팔았어요. 잠깐 빌려줬는데 렌터카 같은 거. 그러더니 그 돈을 나한테 내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나는 법들이 이렇게 많아요. 악법이라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바일 투표법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통진당이라는 통진당에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보면 투표를 해서 정당 해산되고 비밀 투표를 유비할 수 있거나 중국 같은 데서는 국민들의 성향 하나하나를 파악해서 이렇게 이럴 수 있는 부분인데 버젓이 통진당 해산됐던 법안 아닙니까? 근데도 그것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바일 투표법 같은 경우는 법으로 명시가 됐다. 이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통진당 해산됐던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 사람 통진당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통진당이 아니라 어떤 그 정당이 해도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남의 이름으로 남의 투표 휴대폰 가지고 마구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들통이 났다라는 거죠. 한 사람에서 한 표밖에 행사 못 하는데 휴대폰 걔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마구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네. 막 여러 건 투표를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투표 기록이란요 다 나오거든요. 뭐냐면 통신회사에서 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 통신회사는 기록이 다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배심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데 배심원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도 국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를 담당하거나 특히 남의 그 생사를 다루는 형사 문제를 다룬다. 법적으로 그 사람이 모른다.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자격증이 위험물 취급 자급 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화물차 운전하는데도 또 운전면허증 따는데도 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법적인 인가도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그래 사법시험을 통과를 해서 그 위험물 취급 남의 인생 망칠 수 있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멋대로 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를 가서 담당하고 그것을 배심원이 이렇게 딱 강제로 해버리면 판사도 따라야 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을까? 판사도 따라야 한다면 그거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국가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남의 인생 작살낼 수 있는 그런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 의견이 청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죠. 그 청취를 들을 수는 있어요. 토론을 통해서 청취를 들을 수는 있으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배심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 배심원은 거기서 청취를 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무를 보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의 이제 검찰에 있어서도 검사, 판사 이렇게 있잖아요. 검사, 판사. 군에서도 이렇게 이제 군에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병사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장군 재판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심원으로 들어가서 걔는 법을 다룰 수 있는 자격 인가가 없는데 남의 인생 함부로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법이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헌법소원을 3건 낸 사람으로서 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제가 뭐 이렇게 휘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 성향을 뭐 드러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여론을 선동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법 자체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가 할 때도 되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서 좀 답답한 심정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못하는 세상인가라는 생각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정책을 비판하고 이건 아닙니다. 아닌데 법 자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법 자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차 같은 거 잘못 정신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경찰차가 더 잘못하면 이게 엉뚱하게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경찰차 같은 데서 경찰차를 타지 않고 경찰차 본사 112를 통해서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다 경찰관 누구 그다음에 해당 경찰관 출동한 경찰도 나옵니다. 이름하고 고급차 119급차든 사설고급차는 끌고 갈 권한이 없어요. 애초부터 자영업자라서.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거든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영업자가 끌고 나온다. 자영업자인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원 직원이 가서 끌고 나온다. 자, 권한이 있느냐? 경찰관도 못합니다. 경찰관은 그렇게 했다가 문제가 크죠. 네. 직무 정지당하고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죠? 공무원 그만둬야 되는데 경찰관도 못하는 일을 왜 사설고급차 자영업자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가서 사법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112에 반드시 그 차량 번호와 가짜 차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12 차량 번호와 해당되는 사람 경찰관에 의해서 그 사람 주민등록증 까가지고 누구 이름 해서 그거를 112에 그대로 신고를 하세요. 혹시라도 끌려가면 전화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 그냥 검색해서 변호사 아무한테나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도와달라고 한 300만 원 든다고 기본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저는 위험한 일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더한 범죄들도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인권 사과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데서 얼마든지 큰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상 참 살아가기 참 힘든 것 같아요. 경찰관에 대해서 어떤 자기가 불법적으로 끌려갔을 때는 우리 112에 먼저 신고하고 경찰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나를 이렇게 감금죄로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감금 불법 감금이다라는 것을 고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뺏기지 마시고 고지하시고 가족이라도 고지하시고 그거를 고소를 하겠다라고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는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전하다. 경찰차 함부로 타지 않고 다음날 그렇죠. 이렇게 고소를 하면 다음날 경찰서 본서를 자기 차량이나 대중교통수단 또는 가까우면 걸어서라도 갈 수 있게 되기를. 강제적인 건 아니거든. 강제적으로 경찰차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감금죄에 해당하거든. 현행범이 아닌 이상 스스로 들어가지 마세요.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뒤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만약에 그 사람들과 같은 편이었을 때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경우도 있고 혹시라도 범죄하다 보면 가짜 경찰관도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가짜 경찰관 나오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경찰관이 설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만은 가짜 경찰관의 경우 가짜 사회공급자는 영화 찍을 때도 투입되잖아요. 영화 촬영할 때도 보면 가짜 구급 차량, 가짜 경찰차 투입해서 연기자들이 연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카지노에 수백 명, 그 한 사람을 털어먹기 위해서 뉴스에 난 겁니다. 수백 명을 역할 대행하는 사람을 해서 사기를 했다. 이런 걸 조직적으로 규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경찰청이 타는 것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경찰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죠.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불법 강급자가 됩니다. 차량에서도 그 부분을 경찰관에 고지하시고 일일이 그 사정을 얘기하셔서 정식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고소한다 그러면 그 구급 차량 대원들 119가 됐든 뭐 이렇게 사설 구급 차량은 더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다음에 가족이라도 가서 경찰청의 본서에 가셔가지고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더 안전하다. 그리고 변호사들을 평소에 알아놓거나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그 검색을 통해서 연락이 새벽 같은 데는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있는 낮 시간 정도 되면 그것을 걸어서 300만 원 의뢰를 하고 그 부분을 고지를 하시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경찰서에서도 훨씬 더 유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경찰관들도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문제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좋은 사람도 많겠죠.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경찰관들도 뉴스에 보면 범죄가 꽤 많은 것을 보면 이게 또 그렇죠. 함부로 정상적인 안전방 절차를 따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